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그 38페이지, 3차, 4차 방정식, 38페이지 내용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형태고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같이 한번 또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특이한 형태의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4차 방정식의 경우. 자,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다양한 인수분해 방법들에서 배웠어. 뭐 공식을 이용한다거나, 치환을 이용한다거나, 조립제법을 이용한다거나. 자, 그런데 그런 일련의 방법들을 다 썼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동그라미 1번. 자,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1번 씁시다. 완전제곱. 네, 완전제곱꼴로 식을 변형하십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무슨 공식을 썼냐면, 씁시다. 합차 공식을 이용합니다. 완전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합차 공식을 쓰는 건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전에 인수분해 했었을 때 같이 공부했어요. 누구랑? 나랑 했어. 그러니까 안 배웠다는 소리 하지 마. 나랑 했으니까. 내가 했어. 알았지? 지금 그 부분이 떠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그 부분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밑에 보시면 중대는 6번의 괄호 1번 보시면 x 4제곱 플러스 4는 0입니다 라는 정말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야. 문제 진짜 심플하죠. 간단한데 이거요, 공통인수로 묶이지도 않고요, 외운 인수분해 공식도 없고요, 급기야 조립제법도 안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아까 배웠던 대로 완전제곱식으로 고친 다음에 합차 공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요 x 4제곱을요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를 x제곱의 제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래. 잘 보이시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잘 안 보이실까봐. 자, 그래놓고 나서 요 x제곱을 a라고 좀 치환을 해놓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태가 잘 안 보이실까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좀 바꿔주면 얘는 a의 제곱이 되겠죠? a의 제곱인 거니까 a제곱 플러스 4는 0입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제 저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볼 텐데, 자, 이제 기억이 나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때는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을 이용해서 중간항을 변형할 거예요. 그렇게 했었었지. 지금 마지막 항이 플러스 4잖아. 요 플러스 4를 이용해서 중간항을 찾아줄 겁니다. 여기는 0은 아니고, 그쵸? 예, 왜 이렇게 죠? 는 0을? 네, 나중에 쓸게요, 이거는. 네, 이렇게 다시 여기 있는 요 끝항을 이용해서 중간항을 찾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지. 하나는 여기가 이제 A 쪼개질 거고, 인수분해가 여기가 플러스 2 플러스 2로 쪼개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쪼개지게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선택하면 여기 플러스 4a가 들어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선택하면 여기 마이너스 4a가 들어오게 될 건데, 이걸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고 예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여기 플러스 선택하셔야 돼요. 플러스를 선택하셔서 여기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냐면 플러스 4a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뭐가 생기니까. 그래야 뒤에 마이너스 4a를 이렇게 보상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이 식은 는 0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 여기 플러스 4a예요? 여기 마이너스 4a 되게 하려고요. 그럼 여기가 왜 마이너스 4a가 돼야 하는데요? 합차 공식 쓰려고요. 그죠? 자, 이거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인수분해 공부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 뒤에 요 두 개는 완전제곱식으로 묶이겠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4a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돌려줍시다. a가 누구였냐면요, a는 원래 x제곱이었지. a야 네 자리에 x제곱을 꽝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4a를 좀 잠깐 볼까요? 4a라는 거는 4x제곱이라는 거잖아. a 대신에 x제곱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4x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 4x 제곱은 그렇지 2x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무슨 공식 쓸 거니까? 합차 공식 쓸 거니까요. 합차 공식. 예, 그래서 우리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자, 합차 공식 써주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0 하고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요거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좀 써볼게요.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써주면 예, 요렇게 여기도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써주면 요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는데 더 인수분해가 되면 더 해주면 돼요. 근데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대신에 이제 얘가 0 되는 x값 찾아줘야겠죠? 인수분해는 되지 않지만 2차 방정식의 경우 우리에게는 무슨 공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짝수 공식 한번 써볼까요? 이거 반띵해서 짝수 공식. 그럼 플러스 1인 거니까 가능하겠죠? a분의 x는 a분의 안 쓸게요.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해주면 마이너스 1일 거잖아.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 간단하게 누구라고 쓰면 될까? I 하고 쓰면 되겠죠? I. 그죠? 자, 또는 여기도 짝수 공식 요거 반띵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짝수 공식 가능하죠? A분의 1분의 안 쓸게요.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해주면 이것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I 하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I 해서 총 4개의 식이 나오게 되겠죠. 4개의 답이 나오게 되겠죠. 왜 4개의 근이 나오냐면 원래가 4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근이 4개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 괄호 2번 해봅시다. 자, 바로 2번은 x 4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16은 0인데요. 예, 자 이제 괄호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2번도 괄호 1번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요 치환을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치환 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자, 어려운 학생들은 x제곱으로 치환하시면 돼요. x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6 해가지고 아까처럼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치환을 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속도가 좀 올라가니까. 자,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얘는 x 4제곱인 거고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플러스 16을 이용해야겠지. 그치? 자, 요 16을 이용해서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요 항을 결정짓는 건데 그럼 과연 얼마가 들어오면 될까를 생각해야 돼. 일단 x 4제곱은 x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완전 제곱식을 꿈꾸고 있는 거니까 자, 뒤에 16은요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이 중에 여러분은 누굴 선택하셔야 될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곱해졌을 때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x제곱이겠죠? 그럼 내 원래 식이 마이너스 9x제곱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8x제곱밖에 안 썼으니까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 거냐면 x제곱이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야 합차 공식이 가능하게 돼요. 만약에 플러스 4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기가 플러스 8x제곱이 되게 될 거고 뒤에 있는 수가 완전 제곱수가 안 나오게 돼서 형태가 예쁘지 않아요. 공부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입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해서 합차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써주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0 될 거고요. 요거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쓸게요.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써주면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값 구하시면 되고, 근해 공식 있으니까요. 얘가 0 되는 값 구하시면 되죠. 근해 공식 있으니까. 따라서 구해보겠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암산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해주면 1이 있고 16이니까 17인가요? 네, 17 하고 되게 될 거고요. 자, 뒤에 거 또는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해주면 17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7 2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2개에서 총 4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게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4차 방정식의 경우의 문제였고요. 자, 이제 바로 2번으로 다시 표로 올라가셔서 상반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 방정식은 이게 한자여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데칼코마니 너와 나 입을 맞춰 앞빌구 너무 옛날 노래였니? 네, 데칼코마니 그 상반 방정식은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상반 방정식이란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먼저 차순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 밑줄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었을 때 그 개수가 숫자 말하는 거죠. 개수가 씁시다. 좌우대칭. 예, 개수가 좌우대칭인 그런 고차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대칭. 데칼코마니도 왜 이렇게 딱 접어덮이는 거니까 좌우대칭이잖아. 그치?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어떻게 푸시냐면요. 씁시다. 가운데항의 차수로 양변을 나누어 해결한다. 씁시다. 가운데항입니다. 가운데항의 차수로 양변을 나누시면 돼요. 가운데항의 차수로 양변을 나눈다. 데칼코마니는 가운데항의 차수로 양변을 나눈다. 네, 아주 특이한 형태의 고차 방정식이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종종 왕왕 등장했다가 이제 고2, 고3 때는 잘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요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제 왜냐하면 일단 고차죠. 우리가 이제, 그죠? 뭐 3차, 4차 이런 거 고차라고 부르니까. 일단은 고차고요. 4차 방정식이 고차고요. 여기 개수를 좀 가만히 보시면 요 앞에 1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개수를 보시면 좌우 대칭이야. 여기 1 보이지? 그다음 마이너스 3 그지?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데칼코마니, 즉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반 방정식은 풀이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푼다고? 가운데항, 이 가운데항 아니요? 가운데항이지? 가운데항의 차수로 양변을 나누시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항이 몇 차냐면 2차일 거잖아. 2차항의 차수로 양변을 나누시면 돼요. 뭐라고 써볼까? 자, 양변을 거기 괄호 1번, 2번, 3번 하고 나와 있긴 하지만 문제가 쪼개져 있긴 하지만 무시하고 그냥 풀겠습니다. 1, 2, 3번 힌트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냥 무시하고 풀겠습니다. 자, 양변을 나누겠습니다. x제곱으로 나눕시다. x제곱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x제곱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역수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를 차라리 이제 곱하기 x제곱분의 1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쵸? 같은 말인 거니까. 자, 양변을 나눠주면, 자, x제곱으로, 그럼 x제곱 지워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 4제곱에서 제곱만 남게 되죠? 지수법칙. 그다음 마이너스, x제곱 2개 날아가는 거니까 3x 남게 되고요. x제곱 날아가는 거니까 2하고 남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x제곱이고 여기 x니까 하나하나 지워져서 뭐가 남게 되는 거냐면 x분의 3 남게 되고요. 마지막 거는 x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게 되고요. 우변 어차피 나눠봤자 0인 거니까 0하고 나오게 되네요. 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데칼코마니 되는 짝꿍끼리 모으시면 돼요. 짝꿍,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모으시면 됩니다. 지금 누가 개수가 같냐면 요거하고 요거, 그쵸? 데칼코마니잖아. 요거 2개 모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랑 둘이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아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모아봐. 그럼 x제곱분의 1 모아졌고요. 그 다음 이거 두 번째 거 요거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거,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묶어주면 x,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분의 1하고 이렇게 바뀔 거고,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유레카! 라고 하셔야 돼요. 자,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앞에 곱셈 정리, 인수분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요거의 관계성이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공부를 아직 덜 하신 분들이야. 더 하면 되겠지.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A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얘를 A라고 치환하시잖아? 그럼 요 밑줄 친 요 두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곱셈 정리에서 굉장히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식이 지금 뭐냐면 이거잖아. 이게 A잖아. 이 A라는 식을 가지고서 얘를 만들어낼 거야.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완전 제곱하면 되겠지? 그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AB 나중에 쓸게. 뒤에 거 제곱 먼저,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2AB 해주면 약분. 보이시죠? 누가 나와요? 2하고 남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A였네? 얘가 A였고 요게 A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 얘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A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바로 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A제곱이고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자, 지금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곱셈 정리가 안 되셔서 그래.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게 쌓여만 가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럼 이 식은요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있는 2하고 2 이게 소거되는 거 보이고, 그럼 이거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는 0인데 A라는 공통인수로 묶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A 값 나옵니다. A 얼마 나오냐면 0 또는 3 하고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근데 내가 구할 건 A가 아니잖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아니라 X잖아. 그럼 돌려줘야겠지. A야. 네? 너는 누구니? 전 얘였는데요? 돌려줘야겠죠. 첫 번째 1번. A가 즉 X 플러스 X분의 1이 뭐인 경우? 0인 경우 첫 번째 얘 풀어볼게요. 양변에 X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X 곱해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은 0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암산 가능하죠?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물론 근해 공식 써도 괜찮지만, 근해 공식 2차식이니까 근해 공식 써도 괜찮지만 그냥 암산 더 쉬우니까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누가 되는 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I. 두 번째, 이번엔 A가 누군데? X 플러스 X분의 1. A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 3. 이거 풀어주면 되죠? 양변에 X 곱할까요?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3X. 요거 예쁘게 정리, 2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요거 답 구해야 되는데 요건 인수분해도 안 되고 암산도 안 되니까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해주면 4니깐요.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는 거냐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뿔마 I 두 개 나오게 되는 거고 2분의 3 뿔마 루트 5 두 개 나오게 돼서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왜요? 원래 몇 차 방정식이었습니까? 4차 방정식이었으니까. 그죠? 상반 방정식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형태죠. 특이한 형태. 그죠? 양변을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 다음에 짝꿍끼리 모으셔요. 모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요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요 노란색으로 쓴 요 완전 제곱, 곱셈 정리의 활용이죠. 그쵸? 요 곱셈 정리의 활용이 쓰였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정리하고 보죠. 네,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네, 칠판 지워주는 기계가 있다는데, 있대. 없진 않대요. 있는데, 있으면 뭐해? 내가 쓰지를 못하는데. 응? 여러분 나중에 성공하셔서 검단고등학교에다가 칠판을 지워주는 기계를 기증을 하는 거야. 멋지게. 응? 그럼 내가 유튜브 찍을 때마다 기증해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릴게요. 누구누구야 고마워 이렇게. 아우 팔 아파. 칠판 지워주는 기계 갖고 싶어. 아, 팔 아파, 씨.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확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디서 배웠냐면 2차 방정식에서 이미 학습을 했었어. 그치? 배웠었지. 볼까?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되게 중요한 정보죠. 그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근은 두 개겠지.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두 근의, 동그라미 1번, 두 근의 합과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 두 근의 곱을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다. 그리고 암기도 했다.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순서대로,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였지? a분의 c였죠. 그래서 얘는 a분의 c입니다.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치? 순서대로 두 근의 곱, 가까운 거, a분의 b.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그쵸? 이렇게 멀어지는 거였지. 자, 그런데요, 3차 방정식에서도 이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3차 방정식을 보시면, 자,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 3차 방정식의 밑줄,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자, 근이 당연히 3개죠. 3차 방정식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는 3개의 근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이 3개의 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자, 세 근의 합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두 번째는요, 세 근을요, 2개씩 조합해서 묶은 거. 즉,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2개씩. 베타 곱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 곱하기 알파 2개씩 묶은 것의 조합을 알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3개를 다 묶은 거.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이겠죠? 요 3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이용해서 요 ABCD라는 요 계수를 이용해서 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요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2개씩 묶은 거 하나를 더 곱해준 거지, 그치? 2개씩 묶은 거는요, A분의 C입니다. A분의 C. 순서대로 A분의 C입니다. A분의 C고요. 마지막 3개를 다 곱한 거, 다 곱한 거, 뭘까? A분의 D입니다. A분의 D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순서대로 가게 돼요, 순서대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A분의 C,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마뿔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랑 3차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있는 3차 방정식 요것도 이 근과계수의 관계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서 수학 역량 플러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역량 플러스를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일단은요, 자, 얘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일단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문제에서 세근을 직접 구하는 거죠. 그죠? 뭐 조립제법을 하시던 뭘 하시던 해가지고 세근을 직접 구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근을 직접 구하신 다음에 근 자리에다가 요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다가 그 세근을 넣는 거죠. 그 실제로 곱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일 쉬운 풀일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얘를 조금 더 머리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를 전개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거 전개도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 공부했던 거 있잖아. 뭘 공부했었지? 공식 기억나야 되는데 요 3을 x라고 생각해봐. 3을 x라고. 그럼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 이거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강은선 선생님이랑 했었던 것 같아. 강은선 선생님이랑. 그쵸? 요거 구하는 공식 있었지. 그쵸? 기억나셔야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세제곱, x를 지금 3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니까 x 세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x의 제곱, 3의 제곱이겠죠? x가 3인 거니까. 자, 이거 공식 있었어. 공식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곱하기 x 3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런 이제 그쵸 공식이 있었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첫 장 돌아가셔서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입하시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거는 세 근의 합인 거잖아. 요거는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럼 저 자리에 2를 꽝 하고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는 뭐였지? 이거는 a분의 c인 거죠. a분의 c. 그럼 1분의 마이너스 5인 거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마이너스 1분의 6인 거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직접 계산하시면 여기 계산하면 27이고요. 플러스 2, 9, 18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5, 15가 되고요. 3, 5, 15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하고 되게 돼서 요거 계산하면 3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27 빼기 3인 거니까 답은 24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문제 4번도 한번 해볼까요? 거의 끝났죠?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4번하고 중단원 7번 밑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이 두 문제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뭐가 더 쉬운지는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각자의 방법으로 한번 다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일단은 문제 4번 원칙적인 방법, 원론적인 방법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i라는 것이 하나의 근이래요. 근이라는 건 뭐죠? 근이라는 거는 원래의 문자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x 자리에 i를 대입했을 때도 등식이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저기다가 x 자리에 i를 대입하면 i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i 제곱 플러스 i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는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될 거고요. 요 계산하시면 i 세제곱은 i 제곱 곱하기 i인 거니까 마이너스 i죠. 그 다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i하고 여기는 i하고 지워지는 걸 볼 수 있고, 즉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값 구했고요. 그 다음 뭘 구하래? 나머지 두 근을 구하래. 나머지 두 근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자리에 대입해, a 자리에 대입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일 거고요. 이 식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보이죠? 예, 두 개씩 묶으면 공통인수 보이죠? 공통인수 x 제곱으로 묶어주면 x-4고요. 여기는 플러스 x-4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공통인수가 누구냐면 x-4가 공통인수네요. 그래서 x-4로 묶어주게 되면 x-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식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x는 일단 4 나올 거고요. 여기서 0 되는 값 x제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럼 x는 누가 되면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i 하고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다른 한 근은 누가 되는 거야? 나머지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야? 한 근이 i였잖아. 한 근이 i였고 나머지 두 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i하고 그 다음에 4죠. 이게 나머지 두 근이구나 해서 총 3개의 근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방법은 한 근을 그냥 원식에 대입해서 그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르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중단원 7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한 근이 마찬가지죠.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4번처럼 풀려면 어떻게 푸시면 되는 거냐면 얘가 한 근이니까 여기는 x 자리에다가 예, 저 1-i를 대입하신 다음에 비교해서 풀어내시면 돼요. 그게 교과서 풀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뭘 배웠냐면, 자, 한 근이 1-i이면 다른 근은, 또 다른 근, 두 개가 더 있을 텐데, 그 또 다른 근 중에 하나는 켤레로 존재하겠죠. 이거 아마 임지연 선생님이랑 공부했을 것 같아. 그죠? 근이 하나 이제 허근이 있다면 그거의 켤레근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i가 근이었다면 1+i도 반드시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거 볼까요? 한 근이 i였잖아. 다른 한 근은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i가 나올 수밖에 없어.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i가 근이었기 때문에 그거의 켤레근인 1+i도 반드시 근일 거고요. 자, 대신에 지금 저기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3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또 하나의 근이 뭔지는 모를 테니까 그 또 하나의 근을 그냥 k라고 둘까요? 그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1-i로 1+i가 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 근이 존재할 텐데 그건 모르니까 k라고 두자라는 거야. 그렇게 놓고 나면 이 k는요 단박에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나옵니다. 바로 뭘 이용하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자, 네, 볼게요.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세 근의 곱 있었죠. 세 근의 곱 볼까요? 그러면 세 근, 한 근은 1-i, 또 한 근은 1+i, 그럼 또 한 근은 k였잖아. 세 근을 곱한 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냐면 여기 개수가 1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세 근의 곱은 -a분의 d, -a분의 d 이거죠. 그러니까 -a분의 d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이 4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1분의 -4인 거니까. 그렇죠? 4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풀면 바로 나와요. k 값은. 풀어볼까요? 요거 합차 공식 앞에 거의 제곱 1,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되겠죠? 1 더하기 1이니까 2네요. 얘는 2k는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k값은 얼마 나오냐면 k값은 2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한근이 얘가 2라는 거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A 값도 구하고 B 값도 구하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A, B 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A 값. 요 A 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요 A, 마이너스 A분의 B 자리인 거니까 요건 세근의 합이겠지. 세근의 합. 써볼까요? 세근 1-i, 근 하나, 그 다음에 1 플러스 i, 근 2개, 그 다음 플러스, 아까 근 구해놨잖아. 2라고. 근 3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니까 계산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a 나오겠죠? 그렇죠? 얘를 계산하면 a 값 나오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i 지워지게 되고요. 이거 4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a가 4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해서 a 값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요거 B값, 요 B값. B값은 두 개씩 짝지은 거잖아. 그치? 근을 두 개씩 짝지은 거. 근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짝지은 거 더하기. 아니면 1-i하고 또 다른 근 더하기. 1 플러스 i하고 또 다른 근. 두 개씩 짝지어서 더하는 게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 A분의 C인 거니까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얘는 B 되겠네. 그치? 이 결과가 B. 이거 풀면 되겠죠? 이거 풀어주면 앞에 거 제곱 1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더하기 이 계산하면 2 마이너스 2i 더하기 이 계산하면 2 플러스 2i가 그게 바로 B인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i 여기 2i 지워지게 되고요. 계산하면 1, 2, 4, 6 따라서 B는 뭐가 나오냐면 B는 6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풀지 않았어요. 우리 교과서는 이 4번 문제 풀듯이 풀었거든? 그냥 여기 있는 근이 i를 대입했던 것처럼 1-i가 근이니까 1-i를 x자리 대입해가지고 복소수의 3등을 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고 걔를 암기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머지 한 근을 구하는 거, 그쵸? 굉장히 쉽게 K값까지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낀 점이죠. 그쵸? 뭐를 이용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실수를 계수로 갖는 2차 방정식에서는 켤레근을 반드시 갖게 된다라는 사실, 저는 이제 임지연 쌤이랑 앞 시간에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이제 3, 4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고 이 부분이 이제 계산이 복잡하고 숫자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꺼려하거나 난이도가 조금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하시면 패턴은 돕니다. 패턴 도니까 너무 쫄지 말고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